자,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뭐 방 안에 계신 분들의 계좌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형성돼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아닐 거예요. 외부에 계시는 분들처럼 최악의 흐름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 일단은 뭐 미국 증시부터 볼게요. 나스닥 지수부터 가장 약한 쪽부터 놓고 봐야 뭐 조금 충격이 덜 할 수 있겠죠. 5개를 빼고 나면은 0134 6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6월 말일 6월 29일 0133. 자, 추세추이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때 이제 종가 기준이 11,028포인트, 11,028. 요 정도 되겠네요. 요 기준 대비해서 지금 종가가 1635니까 1635니까 일단은 어찌됐든 400포인트 미끄러져 있는 거죠. 4%. 근데 생각보다 물론 뭐 돌려져서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조정폭의 상황 그렇진 않죠. 생각보다 뭐 나스닥이 뭐 진짜 대세하락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10월달 저점 찍을 때 8월 고점에서부터 그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 뭐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바닥 기준에서부터 놓고 따졌을 때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에 빠져서 시장에 대처하다 보면 우리 방안에선 그렇진 않지만은 대형주를 버리고 자꾸 소형주로 넘어가는 극대형주를 버리고 또 중형주로 넘어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시장을 제대로 못 읽게 되면.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지수 자체 등락률 자체도 상당히 뭐 제한적이다. 하락률 자체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하락률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사실상 그 9월 말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은요. 4분기 이후에는 어찌됐든 4분기가 그 종가가 1575포인트이니까 거기보다 살짝 올라와 있어요. 1575. 여기보다 살짝 올라와 있다 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이제 박승재 TV 쪽에 유입 입장 인원이 제한적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시황 그리고 대형주 이야기를 지속할까 좀 고민 중이에요. 어차피 뭐 방송을 나가면 신규 유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뭐 방송을 하는 건데 카톡방에 뭐 유입 인원이 좀 적더라도 뭐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낫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똑같습니다만 뭐 앞부분에 주력주 공략주들 쭉 다 오픈을 해놓고 진행을 하다 이제 뒷부분에 뭐 휴림 로봇이나 이런 거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제대로 못 봤고 앞타임 들어보니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단일가 거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은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에 나왔기 때문에 뭐 악을 쓰고 오늘 또 너나 나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실 뭐 어찌됐든 일단은 시황 부분을 저만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뭐 시장 좋은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하도 시장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쪽에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378533
378533. S&P 500 지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실질적인 시장 지수잖아요. 378533. 근데 그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 월등하게 시장이 강한 흐름입니다. 그죠? 월등하게 강한 흐름이에요. 종가가 9월 말 종가면은 3585. 월등히 강한 흐름. 지수가 그 하반기 대비해서 상승이고, 그리고 10월 4분기 이후의 기준에서 대비해서도 여전히 상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체감 온도는 무지하게 안 좋아요. 체감 온도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 기준에서 체감 온도는 무지하게 안 좋습니다. 바닥 대비해서는 11%나 또 들어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왜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이 돼 있는지는 뭐 사실상 뭐 저도 또 우리도 겪은 기준에서는 사실 우리의 종목이 초강세면 뭐 이런 뭐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원체 이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반기에 2차 전지의 비중이 없었던 쪽은 사실상 뭐 감내하기 힘든 장이었죠. 2차 전지가 그나마 좀 방어를 해줬고, IT 쪽의 기준도 전부 뭐 무너져 내렸으니까 하이닉스가 뭐 신저가 계속 찍다가 이번에 좀 반등 탄력이 있는 거지, 계속 신저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은 버겁게 이제 작용됐던 흐름이었고, 지금 이쪽에 9월 말 종가가 다우가 굉장히 저점에 놓여져 있네요. 28725. 오, 이렇게 저가인지는 몰랐어요. 거의 뭐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9월 10월 저점을 찍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다우지수, 그러니까 그 긴축을, 그러니까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난 이후에 흐름에서 주도력이 이제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징성이죠. 상징성의 기준이고, 주도력이 이제 IT 쪽에서 옮겨지는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IT 쪽의 기준은 약세를 형성하면서 이제 주도력을 좀 뺏긴 것처럼 보여줬지만, 어떤 특정 업종이 이끌어간 흐름은 일단 아니었고, 다우처럼 30개 종목,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의 기준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12월 달에 고점을 찍었다라는 자체가, 전체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업종별로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흐름은 아니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 미국 쪽에 보시면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하반기 이후로 따지면은 엄청난 폭락이 온 것 같잖아요. 테슬라가 75%씩 밀리고, 75%, 70%, 테슬라 그렇게 밀리고 어마어마한 약세인 것 같은데, 결론은 4%뿐이 안 밀렸다. 애플이 지난번에 그 저기 애플 세계 시가총액하고 그리고 미국 시가총액 기준하고 방송 원고 가지고 나간 게 있는데, 그게 몇 회차죠? 몇 회차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애플 그 시가총액도 다시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2조 달러 이탈됐다고 해서 호들갑을 떤 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2조 달러 이탈되면 어떠냐? 어차피 시장이 좀 긴축하고 조정받아서 그런 건데, 그럼 그것이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에서 벗어나는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1위 그대로예요. 아람코하고 이제 엎치락뒤치락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엎치락뒤치락이 아니라 그대로 1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 그런 상태에서 기준을 놓고 잡는다면은 애플의 시가총액 2조 달러 이탈된 부분은
그거는 뭐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 여전히 1위이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IT의 주도력이 훼손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독일 같은 경우 어때요? 하반기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됐을 때 뭐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뭐 해소가 된다.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처럼 또 핵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건 그것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해석을 할 때에는 과도한 해석은 좀 배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유럽 쪽의 흐름이, 예? 유럽 쪽의 흐름이 일단 어찌됐건 지금 가장 강한 흐름으로 독일 쪽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징적으로 유럽 증시에서 독일 위주로만 놓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종가 12114 이 정도 범위 기준 대비 신고가예요. 전일 신고가를 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좀 밀릴 수 있죠. 미국 쪽의 흐름이 정강 후약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하여간에 다 같이 놓고 볼 부분이죠. 요때 종가, 9월 말의 종가. 그렇게 해서 지수가 밑바닥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지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놓여지는 거는 일시적인 흐름이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독일 닥스 기준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은 아예 쳐다볼 이유 자체 없다 그랬어요. 중국 쪽은 글로벌 선진 시장에 중국 증시가 미치는 영향력은 전혀 없었다. 아예 없었다. 아예라고 표현합니다.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2015년도에 하루에 중국 증시가 하루에 7, 8%씩 밀릴 때에도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밀렸죠. 그럴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에 와서 지금도 뭐 중국장 개장되면 뭐 중국이 어떻게 개장됐나 이 얘기들을 하는데 전혀, 거의 동시간대 아무리 흘러간다 해도 거의 영향력 없습니다. 지표는 봐야죠. 중국 지표 당연히 봐야 되는데 지수의 기준에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니케이 지수의 6월 말의 종가 26393 그리고 9월 말의 종가 얼마예요? 25937. 여기도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거예요. 여기는 엔화의 초약세, 지금 뭐 일부 강세로 전환됐다 할지라도 엔화의 초약세 때문에 달러 환산 지수로 감안을 했을 때는 상당히 조정을 받은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기준이 이렇게 보면은 못 가지 않았냐, 못 올라가지 않았냐. 근데 못 올라가는 걸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얘는 빠지지를 않았어요. 아예 조정 자체가 없어요. 조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다시금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 텐데, 얘 하나 때문에 전체 그 흐름을 전체 다 멀리 볼 수는 없고 얘만 좀 멀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캡처 뜨지 않고 그냥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2022년 이후에 3월달 저점 있죠. 그 자체를 깨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들어서서 고점 대비 하락률 자체가 10%. 10%.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9% 밀려 있죠. 여전히 9% 밀려 있어요. 요 하반기에 이 흐름을 돌려놓긴 했지만 3월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거고,
그리고 고점 대비 여전히 10% 수준 9.16 밀려 있습니다. 일본이 10% 밀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만큼 돌렸는데도.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자리다. 라고 한다면 하락률이 더 깊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나스닥 같은 경우 2022년 이후에 하락률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하반기만 제가 묶어놓고 봐서 그렇지 여전히 32%, 33%. 하반기만 묶어놔서 그렇지 굉장히 깊은 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의 기준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19%. 여전히 19%. 또 다우지수의 기준에서도 여전히 9.30. 상대적으로 미국 장에서 30개 종목에 대한 업종 대표주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 그러니까 산업이 긍정적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전체 경기가 긍정적이냐 놓고 볼 때 이쪽을 보는 게 가장 객관적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수 자체는 그 3월 저점을 다들 깨고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 3월 저점 자체를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 않은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달러화 기준으로 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뭐 1월 달에 만행이었다. 근데 이제 그때보다 지금 달러가 일시적인 뭐 엔화가 반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1월 대비해서 평가 절하는 지속돼 있죠. 1월 대비 아마 아직까지도 지난해 1월 기준에 평가 절하 부분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좀 돌려놨어도 16%, 평가 절하 부분이 16%, 최고점에 달할 때가 뭐 40% 수준이었죠.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 앞두고 그 난리가 난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장기 금리의 변동폭 조정한다.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뭐 엔화 강세일 텐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실질적이지 않고 중간 선거 앞두고의 미국 달러 가치의 초강세 부분 수입 물가를 잡으려는 거기에 이제 뭐 유로화나 이런 쪽 대비해서 엔화가 가장 만만한 거였죠. 엔화가 일본 엔화 약세 얘기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엔화가 뭔 약세? 달러 대비 약세인 거지. 우리나라 원화 대비 엔화가 그렇게까지 약세입니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달러 대비 약세였고. 결론적으로 엔화가 월등하게 한 40% 절하가 되고 지금도 이제 작년 1월 대비 16% 절하 기준에 놓여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나도 헷갈리네. 우리나라 16% 절하일까? 4%죠. 4% 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1444원 찍을 때 뭐 국가 부도나는 것처럼 헛소리하는 쪽 많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러 자체의 강세가 비이성적으로 중간선거 앞두고 형성됐던 흐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결론은 엔화가 이제 16% 절하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당시 기준에 1월달 기준에 니케이 지수가 만이었다라고 한다면 달러하고 1대1이었다고 치면 그냥 만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엔화 가치가 훼손이 돼서 40% 지금 16%이지만 최대 40%까지 훼손됐다고 쳤을 때 그러면 똑같이 만이라고 했을 때 1달러가 아니라 1달러에 만이라고 친다면 만이 1달러여야 되는데 엔화가 훼손되다 보니까 만을 가지고도 1달러를 못 사. 그죠? 1달러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더 줘야 돼 돈을. 엔화 기준에서 뭐 40% 할인이면 16,000, 17,000 돼 있어야 되나요? 18,000?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엔화가 약세인 것에 기인해서 달러화로 전환을 했을 때 지수 자체가 폭락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더 밀려 있다면은 그래서 이제 저가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달러를 가지고도 1달러 가지고도 많은 부분을 살 수 있다 예전 대비해서 뭐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헷갈리시면 차분하게 그 환율 대비해서의 기준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니케이 쪽이 하반기에 못 움직였다. 뭐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엔화의 약세 부분에 연동된 부분이 있고 달러 환산했을 때
이쪽이 상대적으로 이제 못 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하방을 안겠다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 3월 저점을 안겠다라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강한 기준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엔화 약세 때문에 굉장히 싸졌다. 시장이 싸졌다. 싸졌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무난합니다. 어찌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 어찌됐건 3월 저점을 깨지 않은 강세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S&P 500 지수, 뭐 다우 지수, 독일까지 전부 지난해 1월 대비해서 또 2021년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좀 힘겹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반기 기준으로 놓고 해석했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원체 많이 오르고 조정이기 때문에 좀 깊은 거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국내 증시의 흐름이 6월 그 이후에 기준으로 설정을 했을 때 0132, 0133 6월이면 여기가 이제 종가잖아요. 6월 종가 기준에 1332, 2332, 64, 2332, 64 포인트. 그렇게 해서 요 지수 범위 그리고 9월 저점 기준에서 9월 종가 저점이 아니라 9월 종가의 기준에서 요 위치 종가가 215549 요 정도. 그럼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도 이제 9월 말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10% 정도 올라온 거예요. 9월 말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6월 달 기준으로도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조금 전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놓고 봤을 때 기준 6월 말 대비 여전히 4% 빠져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뭐 전체가 다 그 수준은 아니니까. IT는 지금 37% 정도 돼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에 100% 연동돼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뭐 S&P 500 지수나 이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나머지 부분 나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거냐면 요자락에서 폐장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급락이 여기까지, 아니 밀려 내려올 이유 없이 이렇게 조정이 급격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패닉 상태에서 뭐 심겨하시고 심겨하시고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나마도 글로벌 증시하고 일부 뭐 연동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연말 폐장일 즈음에 요자락이죠. 사실은 요 폭락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바닥 따지겠다 했는데 1월 들어서면서 또 추가적인 급락이 이틀. 그러니까 2% 빠지다 꼬리 달린 날 이젠 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흐름들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패닉이 빠져요.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기준에 시장이 저렇게 밀려 있을 때 어떤 내용을 얘기했어요? 시장이 저렇게 밀려 있을 때, 시장이 밀려 있을 때 대부분의 기사 내용은 우리나라 자체적인 뭐 우리나라만 유독 약하네 이런 기사보다는 뭐 글로벌 시장이 무너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미국이 굉장히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긴축에 대한 뭐 내용이 걷잡을 수 없는 시장의 경제 동향의 침체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모든 게 다 침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긴축에 대한 우려감, 미국의 GDP가 그렇게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조정받으면 야 이거 심각하다 얘기를 하고, 지표가 좋은데 심각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근데 거기다 억지로 갖다 꿰맞추잖아요. 근데 눈으로 확인했더니 어때요? 눈으로 확인했더니 글로벌 증시가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눈으로 확인했더니 결코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가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초강세를 띄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 대비해서 10% 돌려놓고 해서 하반기 기준에서도 플러스로 전환돼 있고 하니까 숨을 쉴 공간이 됐는데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때는 이제 패닉이죠. 이때 패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대비해서도 빠지고 요자락이거든요. 요자락. 어? 저 구간만 잘 이해를 했으면 되는데 다시금 말씀드리면 저 구간에 대해서 아니, 우리나라만 디커플링 상태다. 남들 휴장일 때 열려가지고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디커플링 상태니까 다시 연동돼서 움직임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마구잡이로 지표가 좋아서 긴축을 한다. 야, 난 그 이해를 못했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금리 17번 올릴 때 그때도 똑같았어요. 지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릴 우려감이 있다고. 그 우려라는 표현이 말이 됩니까? 경기가 좋아졌다는데. 결국은 경기가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그 긍정적인 경기에 연동돼서의 흐름으로 기준이 잡힌다. 응? 그러니까 순식간에 돌리죠. 과도했던 부분은. 이게 V자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면 요 기준에 아일랜드 갭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갭상승을 갭하락을 갭상승으로 돌려버렸단 말이에요. 갭하락이 나왔다는 건 얼마나 센 겁니까? 얼마나 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렸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지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아일랜드 갭의 기준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래 대금은 5조 이상이 나와야 되고 10조 정도까지면은 가장 좋아요. 10조 정도까지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이쁜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8조, 9조, 10조 이 정도 위치까지 10조 원까지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어 준다면 너무나도 이쁜 흐름이 될 거예요. 10조가 되려면 12월 달에도 10조가 없네요. 딱 요자락으로 해야 되나?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10조의 기준을 설정을 잡읍시다. 결론적으로 이제 12월 1일 이후에 5.89예요. 근데 굉장히 많이 빠진 것처럼 또 실질적으로 많이 빠지기도 했고 느낌을 가져가시게 되는데 일단 아일랜드 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말 그대로 무너지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 뭐 조정 받을 수 있지. 근데 쭉 내려가다가 말 같지도 않은 변동성의 확장이 여기서 나온다. 야 이제는 반등 나오는 거야? 끝났어? 라고 생각했더니 여기서 꽝 하고 때려쳐 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개파락이라는 게 종목도 그렇지만 지수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잖아. 어떠한 악재가 나왔길래 그 공포감 어떠한 악재가 나왔길래 이렇게까지 대밀리나. 그럼 그거를 메꿀 때에도 사실은 점진적으로 메꾸는 경우가 많아요. 갭이라는 것이 갭과 갭으로 메꾸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메꿔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번의 흐름은요 굉장히 강력하게 메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의 흐름을 대칭으로 놓고 본다라고 말씀드려요. 대칭으로 놓고 본다. 대칭으로 놓고 본다. 그럼 1차적인 대칭 부분이 이 정도? 예를 들어서 1차적인 대칭 부분으로 놓고 볼 때 그리고 이제 저 고점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어느 위치로 따져서 놓고 볼까요? 저 고점의 위치를 놓고 볼 때 12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1월 3일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한 달이란 말이에요. 한 달. 한 달. 그걸 뭐 더 가파른 각도로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자락을 뭐 한 달에 끊어도 되고 이게 뭐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뭐 중간에 좀 쉬어가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V자형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뭐 무슨 이게 수학 공식처럼 1 플러스 1, 2 플러스 4, 뭐 2 플러스 2는 4, 뭐 이게 아니라 이 흐름의 기준을 잘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갭상승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 건지 또 갭하락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센 건지 근데 그 갭을 돌려놔줘.
그 갭을. 손꼴 반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세요. 그게 현대로템에 있었나요? 제가 찾아볼까 현대로템에서. 그래서 이거는 뭐 윤정두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갭에 대한 교육 자료, 그 교육 자료에 아일랜드 갭 여기 나와 있네요. 그 갭에 대한 교육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를 오늘날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제대로 해석을 안 하니까,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제대로 해석을 안 하고 사용을 하니까 윤정두가 이걸 정형화를 하는 거죠. 갭에 대한 거를. 손꼴 반전에 대한 이 내용까지는 시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급진갭이 나오면은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리고 손꼴 반전 설명만 나와. 이렇게 되면 엄청난 추이 전환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안 나와.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V자형 탄력 반등의 기준, 왜 V자형으로 나올까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거야. 개파락이 나와. 내 종목이라고 생각해봐. 개파락이 나와. 개파락이 나와서 진짜 하락 과정 속에서 개파락에서 피눈물이 나오고 엉엉 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돌리는데 찔끔찔끔 돌려서 갭을 메꾸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초강력한 갭으로 돌려나? 그럼 결론적으로 개파락 몇 퍼센트예요? 시가 마이너스 1.56입니다. 요거 혹시 요 상태로 이렇게 캡처하는 방법 우리 연구원분들 알고 계시죠? 요거 캡처해 주시고 요 날짜 요거 캡처해 주세요. 요거 오른쪽 노란색 화면 있죠? 23년 1월 9일 날 시가, 고가, 저가 뭐 이런 거. 시가가 얼마인지만 보면 돼요. 여기 하나 하고. 두 개 캡처해서 요 화면 드리면 왼쪽 오른쪽에다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고 주가가 급등으로 반전된 종목의 기준을 좀 잡아드리면, 보여드리면, 하이닉스의 주봉의 기준에서 2016년 5월 요 기준에 아일랜드 갭이 정확히 뜨죠. 그 V자형 패턴으로 그대로 형성이 돼서 가격 반발력이 나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히 대칭 수준에서 더 올라갔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의 이러한 흐름. 그래서 하이닉스의 이 기준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 기준을 한번 또 당겨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되고 나서 이 흐름과 대칭, 그러니까 그만큼 강하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이게 하이닉스의 아일랜드 갭이고요. 그만큼 쉽게 뜨지는 않아요. 쉽게 뜨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을 당겨서 아일랜드 갭이 이만큼 크게 나왔구나라는 부분을 당겨서 눈에 확 들어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뭐 시황 얘기하면은 또 이제 뭐 카카오톡에 입장 인원이 몇 분 안 계시겠지만 그게 문제냐고. 그게 문제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점을 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V자형 패턴의 기준으로.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되는 내용이 아니고 갭에 대한 힘의 크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갭 상승 나왔다는 것에 대한 힘의 크기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두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갭에 대한 서양식 패턴 분석의 기준점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G 화학도 똑같은 기준의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됩니다. LG 화학 기준은 아일랜드 갭이 발생된 것이 잠시만, 일봉이 예전 것까지 안 나오나?
이게 2014년 기준인데 안타깝게 좀 잘리네요. 예전 교육 자료에 나오는데 2015년도 기준에 일봉으로 잡아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봉으로 잡아드리면 되겠죠. 아일랜드 갭이 이렇게 일봉으로 뜹니다. 그죠? 뜨고 나서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초강세로 연동이 됩니다. 힘의 크기가.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기준도 일봉으로. 나중에 자료 찾아드릴게요. 일봉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귀찮아요. 이름 다 안 써도 뭐. 이걸 주봉으로 보시면 돼요. 2015년 그 초죠, 정확히. 2015년 초에 주봉으로 놓고 보시면 V장으로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대신에 요자락이잖아요. 여기 이제 아일랜드 갭으로 이제 안 보이는 기준이 되는데 거의 뭐 대칭 주봉의 기준에서 요 고점 라인을 이렇게. 그래서 요 그 아일랜드 갭이 발생돼 있을 때의 기준 대칭형. 희한하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결과물에 대한 해석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아일랜드 갭이라는 것이 굉장히 센 거구나. 소형주 잡주의 기준에서는 해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제 뭐 갭 상승 9%, 10% 점상도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극대형주의 경우에 갭 상승이 나오고 또 지수 자체가 갭 상승이 나온다. 굉장한 거죠. 어찌됐든 시장이 뭐 매우 긍정적이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들여다보고 있었고 해석을 했고 또 2차 편입의 기준도 잡고 촘촘한 공간에서 거래가 좀 제한적이더라도 자신감을 표출을 했는데 지금 시장이 보합으로 밀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도 눌려지고 약세로 전환이 되고 하이닉스의 상승폭 87,000원을 쉽게 넘기면서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넘기면서 거래까지 수반시켜줬던 부분이 훼손이 되고 그리고 삼성 전기도 눌리고 근데 요 정도 수준이라면은 뭐 이번에 소외되지 않고 초강세를 뗐던 부분의 흐름에서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고점을 또 놓쳐서 할 수준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LG화학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조금 탄력이 이번에 좀 약해서 아쉬웠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일단은 39,000원대에서부터 10%는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5만 원이 이제 뭐 또 목전에 있고 뭐 툭 건들면 5만 원이죠 뭐. 아쉬운 거는 이제 SM이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방산 쪽 기준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인지 몰라도 조금 이제 2차 전지 어제 오늘의 움직임 대비해서 좀 아쉽게 움직이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오히려 초강세예요 그쪽이. 그리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현대 두산인프라코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여전히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이 월등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도 이렇게 눌려진 부분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소형주 기준에서의 변동성 매매는 잠시 후에 뭐 12시 지금 3분인데 조금 더 시간 지나서 교육용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정도 수준입니다. 교육용 자료는 일단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이제 되돌려져서 우리가 원하는 윗방향성으로의 흐름이 월등하게 좀 세게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그 교육용 종목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정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잘라놓은 차트 한번 보면서 쭉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미국 쪽에 가장 약한 나스닥 기준의 흐름을 설정을 했을 때 어때요? 시장 나스닥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약하다라고 했을 때 기술주가 그랬을 때 뭐 하반기만 놓고 따집니다. 6월 말 종가 대비 4% 정도 수준 눌려져 있고 그리고 10월 그러니까 9월 말 종가 대비해서는 오히려 플러스다.
그러니까 지금 체감온도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지극히 이제 이게 정상적이고 우리나라 수준하고 똑같아요. 저점 대비해서 11% 올라온 것도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고점 대비 조정도 그렇고 어쨌든 하반기 대비해서도 또 9월 말 대비해서도 일단은 월등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9월 말 종가 대비 국내 증시도 상당한 강세예요 사실. 그리고 6월 말 대비해서도 일단 플러스로 우리나라도 전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우지수는 뭐 월등히 강하죠. 다우지수는 뭐 따져보니 9월 말 저점 대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월등히 강해졌다. 사실상 앞전에 6월 말 6월 중순 저점 찍고는 이때는 나스닥의 가격 반발력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격하게 조정받은 거 이거 대부분이 이제 CPI 핑계 대잖아요. 근데 CPI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금리 올리는 만큼 조정도 받았고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12월 달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까지. 그러니까 이 다우지수 보실 때는 30개 종목의 업종 대표주들 주가 평균 방식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가 뭐 지금 금리 올리고 약세를 면치 못한다 성장주의 기준에 그렇다고 했을 때 나머지 업종은 어떠냐 했을 때 나머지 뭐 IT가 한 개의 업종이라고 따지면 만약에 19개 업종은 긍정적이라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독일 닥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반기만 놓고 봤을 때 신고가의 기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양방향 다 있어요. 매우 약한 것 같잖아요. 매우 약한 것 같은데 3월 저점을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고 반대급부에서는 매우 강한 것 같잖아요. 3월 저점을 안 깼으니까. 근데 이제 달러와 환산 지수로 하면은 또 그렇게까지의 강세는 아니다. 양면 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3월 대비해서 일본 거 3월 달 거를 안 잘라놨네요. 전체 월봉 주봉 하나 더 잘라놓을게요. 3월 저점을 깨지 않았다. 3월 저점을 깨지 않았다. 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 놓고 보실 때 지금 이렇게 따지면 이제 다우 지수하고 거의 뭐 S&P 500 지수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S&P 500 지수보다 고점 대비 덜 빠졌어요. 덜 빠져 있고 바닥 대비해서는 비슷하게 올라와 있고. 다만 이제 지금에서야 소폭 웃을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숨도 못 쉬는 흐름이었는데 이때 시장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테레비도 아니죠. 케이블은 그 테레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 케이블에서 방송할 때 대부분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빠지면 시장 어렵죠. 힘들고요. 뭐 긴축이요. 미국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지표가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결국은 전량을 정리해서 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팔아가지고 소형 잡주 삽시다. 이따구로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은 돌려놔줬단 말이에요. 돌려놔줬는데 그냥 돌린 게 아니라 아일랜드 갭이 발생이 됐어요. 아일랜드 갭이. 그래서 그냥 일반 차트를 하나 더 자를게요. 이것도. 왜냐면 이렇게 보면 이거 일반인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PPT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애니메이션 작업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우려 먹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정도는 너무 많은 전략을 너무 많이 들여. 요 기준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일봉의 기준에서 아일랜드 갭 그리고 주봉의 기준에서 흐름. 요거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점 대비 상승률만 좀 그 보이는 수치 그대로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이는 수치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저때 당시에 고가로 기준 잡아야 되겠구나. 저가 고가 다 보이니까 상승률을 보여드려야지. 그냥 이렇게 보면은 뭐 저게 뭐 얼마나 올랐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무지하게 오른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닉스의 기준 상승률 최저가 25,650원 대비해서 33,000원까지 그리고 애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애게라고 그거를 멀리서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이닉스입니다. 그 당시 시가총액 2위 그런 기준. 결론적으로 이 아일랜드 갭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의 강도가 세다.
갭을 갭으로 돌려놨다. 고점에서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뜰 때도 뭐 대림산업이나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정을 해서 놓고 보고요. 요 아일랜드 갭이라는 부분에 설정 범위, 요 줄을 왜 꺼놨을까요? 이거 뺀다고 치고, 아까 여기서도 거저 있나요? 여기서도 거저 있네. 어찌됐건 요 상태에서 갭이 발생돼 있다. 줄을 오히려 여기다 꺼놔야죠. 요 갭의 줄, 요 갭이 눈에 띌까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요 갭이 요 갭이 발생돼 있다. 그래서 저 갭이 발생돼 있을 때 기준의 설정 범위. 오늘 또 속된 표현으로 카톡방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모셔와야 되는데 시황 이거 팍스에서 설정을 해드리면 이게 또 한 15분 20분 잡아먹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거의 한 명도 안 들어와요. 한두 명 들어오시면 그런 분들은 거의 또 유료로 가입을 하세요. 왜? 이런 내용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결제 능력이 있으세요. 또 윤정도의 기준에 뭐 3개월 99만 원 이런 거 말고. 자, 뭐 엉뚱한 얘기를 했고요. 결론적으로는 시황 하나 제대로 읽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장하고 비슷한 위치, 조금 더 강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위치.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되눌리더라도 우리만 과도하게 밀리는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그 흐름은 제자리로 돌린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그 추세 강화가 나오는 이유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표의 긍정적인 지표의 표출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요.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세요. 프로필 화면도 한번 보시고,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도 윤정도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누군지 한번 이렇게 조선 인물 검색에도 들어가 보시고, 조선일보 인물 검색,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메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무료 특강 뒷부분으로 미루세요. 이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요거 종목군들별로 좀 이제 수정을 해놨는데, 일단은 어찌됐건 뭐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또 잡아내야죠. 계속해서 주력주 기준에서. 그리고 여기 뭐 LG에너솔루션이나 이런 부분도 2차 전지 또 추가적으로 넣어놓으셔도 돼요. 전화 이쪽으로 하시고, 그리고 요거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440으로 올리세요. 요거 올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시장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전환된다면 올려서 2월달 콘네드 강연회 하기 전까지 예전 가격 550까지 환원을 시켜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시장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수익 내고, 뭐 휴림 로봇 이런 거 뭐 개장 초에 매직 계산기 종목 검색기 4% 5% 올려드리면 뭐예요? 19% 올라갔다가 훅 밀리죠. 그럼 그런 거는 케빈 선생님처럼 변동성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까 케빈 선생님 밑에서 볼까요? 보시면은 예전 이제 주린열공 선생님부터 해서 휴림 로봇, 휴림 로봇, 휴림 로봇, 휴림 로봇, 휴림 로봇, 휴림 로봇, 문나님 예전 자료, 케빈님. 그러니까 이런 수익은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소액 가지고 이제 유일 로보틱스까지도 어유 대박 수익 내시면 되는 거고, 실질 수익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잡아내셔야죠. 포트폴리오가 뭐 그렇게 종목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간에 그 23시 교육에서 어전 체력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요일자 녹화 방송 계속 올려드렸는데 그거 보셔도 뭐 결코 나쁘지 않죠. 그렇게 보시고, 케빈님께서 또 10점 만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류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연장하셔야 되는 분들, 또 이동 고민하시는 분들,
연락 주셔서 연장하시고 이동하시고 함께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시황 이건 전체적으로 다 올려놓을게요.